안녕하세요. 부발중학교 학생 여러분. 부발중학교 이제 역사 2학년 1강부터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 때 미리 공지한 대로 이렇게 한 학기 동안 동영상을 찍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교과서는 이렇게 선생님이 진도를 표시해 놨는데요. 교과서를 같이 보면서 풀면은 훨씬 더 우리가 학습지나 이후에 주 활동지를 푸는데 도움이 될 거니까 가능하다면 교과서랑 같이 이 강의를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선사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미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그럼 목차 말고 바로 여기로 가봅시다. 자, 선사라고 하는 거는요, 선사시대는요, 역사 이전이라는 뜻입니다. 역사 이전이란 뜻이에요. 자, 그런데 좀 말이 이상하죠. 우리가 역사 시간인데 역사 이전 시대에 대해서 배운다는 거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자가 발명된 뒤에 기록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문자가 발명되기 전, 그래서 약간 원시시대, 석기시대라고도 하죠. 요 시기를 우리는 선사시대라고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인류의 출현 과정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과 인간 이전에 있었던 그런 원시 인류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이후에 구석기 시대, 그리고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봅니다. 먼저 인류의 출현 부분입니다. 교과서로는 16페이지를 펴보면 되겠죠? 자, 우리 이 4개의 인종 중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인종은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호모 사피엔스죠. 그런데 그 이전에도 인류와 비슷한 형태의 원시 인류들이 있었습니다. 이 원시 인류들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하는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약간 원숭이에 가까운 그런 인간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기후변화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아프리카 하면은 우리가 정글을 생각하지만 아프리카에는 정글만큼이나 또 많은 게 사바나, 초원입니다. 이 당시 지질의 변화로 인해서 원래 정글에 살던 원숭이들이 이때 강제로 초원에 내리앉게 되었습니다. 근데 초원이라고 하는 곳은 기본적으로 나무를 타는 원숭이들에게는 좋은 공간은 아닙니다. 당연하겠죠. 그리고 사자나 이런 여러 맹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원숭이들은 물론 멸종된 원숭이들도 있지만 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기존에 4발로 걸었던 것에서 벗어나서 2발로 서면서 주변을 둘러보고 2발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2손이 남게 되었고요. 이 2손을 활용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거죠. 뭐 돌을 던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행동을 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훨씬 더 높은 지능을 점차 획득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가장 특징은 최초의 직립 보행 인류라는 것에 있고요. 자, 그 이후에 인간에 가까운, 그래서 인간이란 뜻의 호모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받은 호모 에렉투스가 있었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직립보행을 하긴 했지만 제한적이었고 약간 꾸부정했던 것에 반면해서 호모 에렉투스는 완전히 직각으로 이제 똑바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렉투스입니다. 영어로 에렉트가 직각에 혹은 똑바로 선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런 이름이 붙게 되었고요. 호모 에렉투스는 불과 아주 기초적인 언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는 좀 다른 것으로 보이지만 기초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후에 한 40만 년 전쯤까지 올라가게 되면 같은 호모죠. 네안데르탈렌시스라고 하는 종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종은 매장 풍습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그러면 그 이전에 호모 에렉투스랑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매장 풍습이 없었죠. 네, 맞습니다. 심지어 호모 에렉투스에게는 식인 풍습까지 나타납니다. 시체를 잡아먹었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가 매장을 했다라는 건 죽은 자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정도 요 레벨에 다다르게 되면 이제 드디어 추상적 사고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후 세계에 대한 관념이 생겼다는 건 그만큼 추상적인 관념이 생겼다는 거고 그만큼 굉장히 높은 지능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추상적 사고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는 선생님이랑 같이 이후에 탐구 활동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호모사피엔스 잘 안 보이니까 좀 위로 올려볼게요. 카메라를. 자, 호모사피엔스는 인류의 직계 조상입니다. 즉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호모사피엔스고 선생님도 호모사피엔스고 아마 이후의 후손들도 호모사피엔스일 겁니다. 당분간은요. 자, 이렇게 인류가 발전해오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이 인류가 발전해 오면서 있었던 시대인 구석기 시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구석기 시대는 전반적으로 이런 생활을 우리가 한 페이지로 교과서에도 나와 있죠. 알 수 있는데요. 보면은 여기 이렇게 사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물고기를 잡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채집을 하고 있습니다. 수렵과 채집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을 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아마 남녀의 분업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렵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조금 식량을 채취하는 행위긴 한데 좀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냥은 실패할 수가 있잖아요. 반면에 채집은 실패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 식량 획득 수단이 채집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 채집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수렵에 있어서 남성이 좀 더 강했다면 채집에 있어서는 남성들이 수렵을 간 사이에 이제 채집을 통해서 생계를 메꿨을 것이므로 남녀가 그렇게 차별받는 사회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한 이론에 의해서는 여성 중심 사회였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회에서는 구석기 사회에서는 뗀석기라고 하는 특수한 석기를 만들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주먹도끼가 대표적인 뗀석기입니다. 떼어낸 석기다라고 해서 뗀석기고요. 돌을 쳐서 그것을 떼어내서 만든 석기란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주로 동굴에서 살거나 아니면 막 지은 막집에서 거주하였습니다. 동굴은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일정하게 온도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곳에서 살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동굴벽화를 이 사람들이 좀 심심할 때마다 이렇게 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소를 그린다거나 소를 그려서 뭐 소를 잘 잡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빈다거나 하는 원시적인 신앙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게 구석기 시대의 삶이었고요. 이 사람들은 당연히 불을 사용할 줄 알았고 이런 것들을 활용하였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 보면 이후에 약 1만 년 정도를 즈음해서 사회적으로 자연 환경에서 엄청나게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당시 계속되었던 인류의 역사와 함께 했었던 빙하기가 끝이 나게 되고 기온이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러면서 원래 추운 지역에서 잘 살아남았던 대형 포유류들이 거의 다 멸종되고 토끼나 사슴 같은 작은 포유류들이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사냥도 좀 더 정교하고 그런 것들이 요구가 되겠죠. 또한 이 당시에 어쨌건 온도가 높아진다는 건, 기온이 높아진다는 건 농사를 짓기 좋은 환경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때에 따라서 농경과 목축이 이때를 즈음해서 시작되게 됩니다. 수렵 채집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합니다. 사실은 현대사회에서도 사냥은 하죠. 다만 농경과 목축이 시작됐다는 건 이 수렵 채집과는 아주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뭐냐면 자연을 이전에는 자연에 적응하기만 했던 인간이 드디어 자연을 통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농경과 목축을 통해서 자연 환경을 바꾸고 자연을 통제하면서 우리가 소위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최초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신석기 시대에는요, 이 곡물 그리고
농사를 짓기 위해선 물이 많이 필요하죠. 이 물을 나를 수 있는 토기를 제작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 사람들은 주로 물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강가에 거주를 했고 움집을 건설하였습니다. 움집은 움푹 패였다 해서 움집이고요. 집인데 어떤 식으로 지냐면 약간 반지하처럼 짓는 집입니다. 그래서 한 50cm 정도 땅을 파가지고 만든 집이고요. 원래 이렇게 땅을 파면은 온도를 어느 정도 보존할 수 있거든요. 약간 동굴 같은 거죠. 그런 거를 만들어서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회는요, 잉여 생산물이 없는 평등한 사회였습니다. 자, 여기서 잉여 생산물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남는 생산물이 없는 평등한 사회란 뜻입니다. 여전히 농사를 시작하긴 했지만 이게 아주 주된 어떤 식량 생산의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농사 기술이 뛰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잉여 생산물이 없었고 나눌 게 없으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모두가 가난한 평등한 사회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 시기에는 이렇게 갈돌이라고 해서 곡물을 갈아서 만드는 것도 생겼고요. 또 이런 그 최초의 종교적인 어떤 조각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종교적이냐면 여기 이게 여신인데요. 이 여신의 옆에 있는 게 늑대, 약간 사자, 약간 이런 그 맹수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은 이 존재가 그냥 인간이 아니라 어떤 초월적인 무언가라는 것을 의미해요. 자, 이런 식으로 원시적인 종교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어떤 바위, 돌, 해, 달 이런 자연물에 영혼이 있다고 믿는 애니미즘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또 어떤 곰이나 사자, 늑대 같은 동물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수호신으로 숭배하는 토테미즘이 형성되게 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더 많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업이 설명이 끝났는데요. 이제 동영상을 끄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선생님이 나누어 준 활동지를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수고했습니다.